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다시 풀어야 됩니다. 요 후손이 이제 세계로 퍼져갑니다. 그런데 환단고기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이 나방 나만의 자손이 길 따라 물 따라 세계로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손이 모여 살다가 식구가 많아지니까 뭐요? 또 떨어져 또 나가고 이렇게 세계로 퍼져갔는데, 그러다가 시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그러다가 뭘 이루었어요? 나라를 이루었다 이거야. 그래서 나라마다 경계가 세워졌는데 언제 어디로 어떻게 퍼져갔는지는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퍼져갔느냐고 누가 기록을 했어요. 뭐 봤어요. 현재 상황밖에 모르는 거죠.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이 한 곳에 가가지고 오래 살다가 보니까 피부 색깔이 변해가지고 오색 인종이 되었다 하는 것이 환단고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오색 인종이 황인이 되고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남색 인종이 있고 홍인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종은 넓은 벌판에 사는 사람은 황인종이 되고 흑숫가에 사는 사람은 흑인이 되고 사막 부근에 사는 사람은 백인이 되고 열대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남색인이 되고 열대 섬에 사는 사람은 홍인종이 되었다 하는 것이 환단고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황인종이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본족을 중 삼아가지고 네 족으로 나누었다. 양족, 견족, 방족, 또 무슨 족입니까? 이족, 간족, 견족, 간족인데 간족. 감족. 네. 그러니까는 황인종은 5족이 됐어요. 황인종은 세계적으로 5족이 되고 흑인은 흑숫가인데 흑숫가가 어디냐? 오늘 한단고기 보시는 분들이 저 흑룡강이라고 그래요. 흑룡강이 검으로 짜 있으니까. 근데 흑룡강에 흑인이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흑수는 어디를 가리켰느냐? 흑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가리킨 거예요. 자, 그래서 전부 다 합하니까 무슨 족이 됩니까? 구족이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류가 73억쯤 된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73억 인류를 나누면은 몇 족이라고요? 구족입니다. 구족. 물론 그 밑에 또 많은 종족이 있죠. 지금 중공만 하더라도 요 넓은 땅 중공에 사는 종족이 약 93개 종족인데 흡수당하고 없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56개 종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족은 그런 종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피부색으로 봐서 구족이라고 말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인류는 이 지구상에 자리를 잡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 구족이 모여가지고 요 구족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길 따라 물 따라 흘러오다 보니 시족이 되고 부족이 되고 나라를 이루어 살았어요. 나라도 크고 작은 나라가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12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연합국을 세웠는데 그 말입니다. 연합국을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냐? 환국이다 그래서 환국. 그게 환단고기에 나오는 인류 최초로 세워진 연합국인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12나라가 모여서 된 나라다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렇게 12나라를 규합한 12나라를 통합한 주인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공이.
그 주인공이 바로 여기 우르무치 천산 여기에서 수도를 해가지고 득도한 누구냐? 암파겐이라고 하는 환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암파겐 환인. 근데 이분이 누구냐?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이분이 득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고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득도해가지고 요새 같으면 신통한 분이 됐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도 신을 통한 금방 신이 내린 사람은 한 3년 안에는 가면요 잘 맞춰요. 여러분 고민거리 있으면 그런 분 있으면 같이 물어보세요. 잘 맞춘다고요. 사업이 됐건 집안에 우환이 있건 뭐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분들을 보고 무속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통하신 분. 그런데 이 암파겐 한인 천재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나라에 있는 왕이나 그 지도자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옵니까? 소문을 듣고 이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도요. 대통령들이 대통령에 출마하면은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무속인이고 아니면 영통한 도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국회의원도 국회에 출마하면서 내가 이번에 될까요? 안 될까요? 하고 반드시 물어보고 해 보니까. 근데 우리는 가서 한번 봐주라 하면은 몇만 원 내요. 한 3만 원 내면 돼요. 5만 원 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3만 원 내고 5만 원 내고 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가서 자기가 국회의원 될지 안 될지 물어보려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놔요. 대통령은요?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도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이분들이 이 12나라 뭐 12나라면 되겠습니까? 여기 나라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암파겐을 찾아와서 물어보고 의논하고 다 했는데 그야말로 신통하다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모르는 문제, 고민하는 문제, 병난 거 뭐 이런 걸 다 해결해 주니까 이분들이 이분을 어떻게 모시겠어요? 선생님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12나라 사람들이 이분을 뭐요? 천재로 모시고 한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게 한난고개에 나온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을 이제 세웠는데 그 말입니다. 요 12나라 이름이 한단곡에 쭉 나오고 여러분이 교재도 나와 있죠. 뒤편에 보면 12나라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나라의 위치가 어디냐? 지금 그 12나라에서 중심이 어디냐면 요 우르국입니다. 요거 탄탄 붙은 나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하면 7개 나라 딱 중심에서 탄 붙은 나라 7개입니다. 요 탄이 뭐냐? 탄이 이게 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환국이 이 바른이 그동안 수만 년 지나다 보니 환으로 변해가지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이라는 뜻은 칸이라는 뜻도 되고 왕이라는 뜻도 되고 땅이라는 뜻도 되고 나라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암파겐 하님께서 천재로 추대되어 가지고 12나라가 이제 한국이 되어졌는데 수도국이 여기고 여기서 파네르산입니다. 파비르 고원이죠. 요 밑에 오면 사막입니다. 이제부터 이 지대가. 같은 위도에 사막이 많은데 그래서 그때는 여기가 사람 살기가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답니다. 왜 여기가 사막이 되었고 여기서 문화의 꽃이 피었는지는 여러분이 동양천문학 기산백을 공부해야 됩니다. 요새 서양천문학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바이카로 동쪽까지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
요 넓은 땅이 황국이다 그랬어요. 그 여러 나라가 이렇게 흩어져 있었죠, 이렇게. 지금도 중국 데려가면 허벌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7만 년 전에야 뭐 인간이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야말로 뭐 며칠 가다가 한 나라 볼까 말까 하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12나라가 모여서 한국을 이루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최초의 나라고 인류 최초의 나라고 최고의 오래된 나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자부하건대 7만 년 전이다. 그 왜 그러느냐? 요 한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7세를 내려왔는데 공이 3301년 또는 63,182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우리 한단고기를 보는 학자들이 요 3301년을 택했습니다. 왜? 7세를 내려왔는데 앞에 공짜는 해석하지 않고 요것만 딱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3301년이다 이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그럼 왜 공짜는 해석하지 않습니까? 7세를 내려왔는데 공통적으로 3301년이다. 그러면은 7 곱하기 얼마나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7 곱하기 3301. 그러면 이게 23,107년 이렇게 봐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63,000년이니까 63,182년. 그래서 23,107년이나 63,182년으로 봐야지 3,302년하고 63,000년하고는 6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택했습니다. 그래서 3301년이 환국이고 그 뒤에 일어난 배달이 1565년이고 그 뒤에 일어난 조선이 지금까지 4350년이에요. 이거 더하니까 6년 1년 9216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만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노다 이게 여기를 63,182년 1565년 4350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이게 7이고 9입니까? 9죠. 그 다음에 8, 9, 10. 그 다음에 7, 8, 9. 69,097년입니다. 그러면은 69,000년이면 몇 년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까? 약 7만 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 7만 년 전에 안파겐 한인께서 천재로 추대받아서 한국을 건국했다는 거예요. 건국.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태초로. 그래서 우리 역사 기원을 저는 여기다가 두고 지금 우리 민족의 상고 역사를 정립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학자들이 왜 이걸 3301년으로 봤냐 하면은 7세 7분의 한인 천재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7사람이 공통적으로 3301년이라면 한 분이 몇 년을 살았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3301년을 살았다고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삼천갑자 동방석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3년 고개를 넘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거기서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설을 알고 있는 그 분이 어쩌다가 고개 넘다 한번 넘어지니까 자기가 앞으로 몇 년밖에 못 살아요. 3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거 뭐. 울고 있어 울고.
울고 있으니까 어떤 지나가는 노인이 막 그분이 도인이었던 거예요. 왜 오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러고 저러게 해서 여기서 넘어졌으니 내가 3년밖에 못 살아서 지금 억울해서 웁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여보 한 번 부르면 3년, 두 번 부르면 6년, 10번 부르면 30년, 100번 부르면은 300년. 그 다음에요. 1000번 부르면 3000년. 그래서 동방갑자 300씩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울다가 말고는 그 산에서 저 밑에까지 가면 돌돌돌 웅그리니까 몇 바퀴 돌았겠어요. 올라와서 또 구르고 또 구르고. 그래서 3000갑자를 살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전설이라고 무시할 건 아니에요.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적어도 몇백 년 혹은 몇천 년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63,182년을 7로 나누면은 한 분이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까? 안 가지. 그래서 요 7세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1세로 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1세가 몇 년입니까? 30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1세 30년. 30년. 그러면 여기는 1세가 아무리 높다도 3,300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7세가 뭐냐? 7왕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 왕조가 3,000년이었다.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한 왕조가 9,000년이었다. 만년이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만년 속에 한인 천재가 수없이 많았는데 200년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500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옛날 분들이 몇 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으면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900 몇 살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걸 안 믿더라도 적어도 200년을 살았다고 하면은 3,301년이면은 약 15분의 한인 천재가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 천재의 숫자는 개념하지 말고 7왕조 동안에 63,182년을 내려왔는데 그 한 왕조가 평균적으로 9,000년이고 여기는 평균적으로 3,000년이고 그거 다 그러냐. 그러니까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요 600만 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분들 와서 제가 안 듣고 다른 건 다 이해가 다 했는데 7만 년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류 시조가 600만 년은 이해가 갑니까? 물었어요. 그때 그건 답변을 안 해요. 자, 우리 인류 역사가 600만 년인데 지금으로부터 7만 년 전에 나라가 이루어졌다. 빠릅니까? 늦습니까? 늦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 따라 길 따라 흘러가면 시족, 부족, 나라를 이루는데 그 나라가 크고 적은 나라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기 언제 있겠습니까? 100만 전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기록에 나와 있는 한국의 역사가 7만 년이니까 이게는 짧은 거라고 봐요. 늦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람타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3만 5천 년 전에 아틀란티스 대륙 그 대륙에는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문화 문명이 지금보다 더 높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느 날 뭐 잘못돼 가지고 폭발해 가지고 물바다가 됐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예?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도 그 아틀란티스 대륙에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적어도 7만 전에 있었고 그 나라가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63,182년을 택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는 7만 년 전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7만 년, 63,182냐면 환웅께서 여기서 떠나올 때까지입니다. 환웅이 여기서 떠나올 때가 63,182년이에요.
그러면 한웅이 이렇게 떠나온 다음에 이 나라가 망했습니까? 그대로 존속했어요. 근데 왜 역사에는 그랬느냐? 한웅을 중심 삼고 이해가니까 여기까지가 63,182년. 한웅이 여기 와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고 조선이 성립될 때까지가 1565년. 그런 거예요. 역사 기록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웅께서 여기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있을 때에 여기도 그대로 계속이 됐어요. 이 열두 나라도 그대로 계속이 돼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한웅천왕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 둘 뭐요 제후국을 포섭하고 때로는 치우천왕 때 와서는 무력으로 통합하고 시켜나가니까 배달국이 처음에는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점점 커졌어요. 그런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한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한국은 7왕조를 내려왔다. 칠왕조 63,182년을 계속해 왔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명입니다. 이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동굴벽화가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 동굴벽화가 4만 년 전 것이 나왔어요. 여기 제책 78페이지에 나와있죠. 이게 인도에 있는 동굴인데 조선일보 신문에 났던 겁니다. 지금부터 조선일보 2002년 10월 31일에 난 신문이니까 칼라로 나왔는데 저는 이 책에 내다 보니까 흑백으로 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사냥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왕이 화살을 가지고 사냥 준비를 하고 있고 머리꾼들이 짐승들을 몰아가는 그런 기념이에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동굴 벽화에 있어요. 동굴 벽화면 흙입니까? 돌이겠습니까? 돌이죠. 돌이에요, 돌. 돌에다가 이런 칼라로 그려져 있다고 하는 말은 35,000년 전의 문화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손가락으로 했겠어요? 아니면 뭐 나무로 했겠어요? 철이나 돌도 보통 돌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타 아메리카에 인디안이 건너갔는데 남미, 북미 그 인디안의 궁둥이에 뭐가 있어요?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누굽니까? 우리하고 같은 조상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쪽에 건너간 것은 언제냐? 미국의 고고학자가 연구했는데 최초에 건너간 사람이 5만 년 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갔느냐? 그분들이 지금 미국 북미에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인디안 보호구역은 미국이 전혀 손을 못 대요. 뭐 개발이고 뭐 그건 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족이 누구냐면 나바오족이에요. 이 나바오족이 어디서 갔는가 하고 그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소련 땅입니다. 여기 가면 축지족이 지금도 있답니다. 요 축지족이 베링 해협이나 저쪽 반도를 통해 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남미에 가 있는 그 학자에 의하면은 5만 년 전 혹은 3만 5천 년 전 마지막으로 건너온 사람이 한 5천 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미에 갔다 온 분이 놀란 일이 있어요. 남미에 가니까는 고실의 제도가 있어요. 고실의 제도 아십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점심 먹고 나서 먹기 전에 새참이든지 밥을 가져오게 되면 한 숟가락 떠가지고 백 뿌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고시네. 고시래, 고수래,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배달국 시대에 최초의 한옥 밑에서 농반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 이름이 왜 지금 남미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5만 년, 3만 5천 년, 5천 년 전에 갔는데 5천 년 전에 간 사람들이 고시대의 내용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역사가 9천 년이다.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중국 역사를 보면요. 중국의 역사 보면 중국 시조를 방고라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 한웅천왕이 떠나올 때에
삼천무리를 건드리고 나올 때 방보가 따라났습니다. 부장입니다. 이분을 따르는 능력 있는 지도자였던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따라 나선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오다가 지금 여기를 태백을 행하고 있는데 자기는 삼위산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운께서 다 인과 사람과 물자와 산업을 다 분배해서 줬습니다. 여기 가서 왕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청구를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기 남은 사람들이 그게 진나라, 한나라. 그래서 한나라 때 중원의 역사를 새로 씁니다. 한웅 개천을 쓰면은 우리하고 같은 족속이 되니까 요 반고를 자기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 다음 시간 자세히 나옵니다만, 그런데 이 방보를 지금 중국 역사가 어떻게 묘사해놨냐면 방보가 눈을 감으니까 세상이 캄캄해지고 방보가 눈을 뜨니까 세상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방보를 창조적으로 묘사를 해놨는데 그 방보가 얼마 살았느냐? 16,000년인가를 살았어요. 그럼 방보가 16,000년 살았는 중국의 역사가 우리가 9,000년 하면 우리 역사보다 중국 역사가 오래됐습니까? 늦게 됐습니까? 없죠. 중국 역사가 오래됐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중국의 쫄뱀밖에 더 됩니까? 아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가 7만 년이다. 그래 여러 가지 증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에서 몇 년 전에 집을 짓다가 보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신전터가 발견됐어요. 고고학자들과 조사해보니까 10,000년 전 신전이에요. 터키 같은 나라에도 10,000년 전 신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9,000년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세는 7왕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기록이 삼국유사 고조선 편에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국이 출발한 것은 지금부터 7만 년 전에 여성이신 안파겐 한인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5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한인 천재가 어떻게 백성을 지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